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토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하루 종일 비가 질금질금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가 내렸어요. 봄비. 거리를 이렇게 걸어보니까 공원길이라든지 이렇게 산길에 보면은 나무 잎들이 아주 비에 봄비에 젖어서 아주 파랗게 싱싱한 잎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벚꽃은 떨어지고요. 그 공원길에 보면 철쭉꽃이 아주 빨갛게 아주 피었습니다. 아직 뭐 장미는 필 때가 안 되니까요. 장미는 꽃망울이가 이렇게 졌더라고요. 하여튼 봄에 이렇게 봄비가 이렇게 부실부실 오면 아주 밭 곡식도 잘 되고 또 산의 나무들도 아주 춤을 추며 잘 자랍니다. 그래서 봄은 여왕이다. 아름다운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볼 사안은 미국과 지금 정상회담 때 워싱턴 선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워싱턴 선언 거기서 우리 전에 방송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북의 핵을 가지고 있게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체 핵 개발을 해야 된다. 아니면 핵을 우리나라도 갖다 놔야 된다. 핵 공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워싱턴 선언의 말씀, 양국 정상이 말씀하신 거는 한국의 핵 공유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논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핵 우산보다는 좀 진전된 핵 방패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잠수함이나 그 B1B 핵 비행기 그런 거를 요즘에 한국에다 거의 상주하듯이 배치를 한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진전된 한국의 핵 대이북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문제를 미국이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유럽에는 핵 공유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유럽 정도로 한국에도 핵 공유를 솔직히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면 왜 안 되냐 이렇게 질문들 하십니다. 이북에는 핵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뭐 지금 현재 뭐 몇십 개 몇백 개를 만들었다. 뭐 소형화를 만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전에 정치하는 정부들이 좀 나약하게 했습니다. 이북에서 핵실험할 때 그때 저는 많은 분들한테 저는 그 6.25 사변을 어린 나이에 지난 사람으로서 북한에 대해서는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같은 건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쟁을 없게 하려면 힘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북에 핵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핵이 있고 이북에 미사일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미사일이 있고 이북에 신형 무기가 있으면 우리도 신형 무기가 있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당시도 우크라이나를 만만하게 봤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을 일으킬 때 침공할 때 3일에서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 전쟁을 끝낸다. 이렇게 러시아에서는 보도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요. 1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지금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굉장한 힘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못하지요. 그건 뭐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요. 왜 그럼 유럽에는 핵 공유를 하고 있고 한국에는 핵 공유가 안 되느냐? 그 문제는 NPT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이북에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했다가 탈퇴를 했잖아요. 그리고도 핵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쪽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그 당시에 눌렀어야 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완충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북의 핵에 대해서 만드는 것 같다. 오히려 기술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상 자유민주국가에서는 한국을 놓고 밀린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북에서 핵을 처음에 핵실험을 하고 핵을 만든다고 할 적에 그쪽에 우리나라도 자체 핵 개발을 한다든가 NPT 탈퇴하고 이북까지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중국이나 소련이나 미국에서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는 왜 그러면 그렇게 못했느냐? 이게 세계 시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공산품을 생산해서 수출을 해서 그래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지하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뭐 농토가 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다 보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게 되면 자체 다른 나라를 그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핵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그 핵이 없는 자유우방에서 한국을 그 경제나 외교적으로 계속 지금같이 친밀하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얘기해서 수출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NPT를 탈퇴하고 핵을 만드는 일에 상당히 주저했던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재처리 과정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미국에서 핵을 만드는데 근무했던 그런 과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만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도 핵을 만약에 자체 개발한다 그러면 뭐 한 달 이내에 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과학자들 쪽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럽은 왜 핵 공유가 됐느냐? 유럽에는 핵 공유 핵을 갖다가 미국과 공유하는 것을 갖다가 1966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NPT는 70년도에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만들었잖아요. 세계예요. 그 당시에 뭐 인도나 뭐 파키스탄 뭐 이란 뭐 이런 쪽에서 계속 핵을 만든다 뭐 한다고 하니까 이 세계가 좀 강대국이라는 좀 큰 나라에서 힘 있는 나라에서 전부 핵을 갖고 있으면 이 핵이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내전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 세계 강대국으로서 그 이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핵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핵을 만들 때 네 핵 만들지 말아라. 그 대신 핵을 내 그 나라에다가 핵을 만들어 공유하면서 내 나라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설득으로 핵을 공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토에서는 핵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한국은 왜 그런 식으로 못 오느냐? 핵 공유 못 오냐? 이게 NPT에 한국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그러니까 유럽의 핵을 갖다가 그렇게 하기 전에 헌 나라는 가능하죠. 근데 우리나라 전쟁이 1950년도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유럽에는 핵 공유를 갖다 만드는 게 53년도거든요. 우리나라 전쟁이 6.24변 전쟁이 끝날 때쯤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는 그 이후에 문제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던 것을 한국에는 6.24변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에서 사실상 핵을 갖다 놨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 핵을 갖다 놓고 나중에 한국의 전쟁 휴전하면서 핵 확산 금지를 논의하면서 한국에 있는 것을 미국이 인정하고 모두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과 러시아, 소련은 이북의 핵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기술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부품 조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왔습니다. 그거는 직접 자유우방과 맞닥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완충지역을 북한을 갖다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우방에 미국을 위한 자유우방에 지금 현재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이고 북한은 저 중국 러시아의 완충지역이죠. 그래서 거기다 핵을 만드는 일에 눈 감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체 핵을 개발해야 된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지지하는 여론조사가 70%가 넘게 그렇게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는 뭐 핵 공유가 맞는 거냐, 핵 공유가 아니냐, 그러면 사실상 핵 공유는 아니죠. 핵 공유라는 것을 따져본다면 공유라는 것은 그걸 보관, 관리, 사용 뭐 이런 걸 갖다가 같이 공동으로 했을 적에 거의 자기 거 같이 인정을 받는 물건일 적에 공유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유. 여러분들 공유라는 거 요즘에 인터넷에서도 많이 공유하잖아. 저 사람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고 같이 그 인정하고 같이 그거를 사용한다. 그럴 적에 공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야당 측에서는 그걸 가지고 많이 논의합니다만 야당은 말할 거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이 정부 때 이북에 많은 것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북은 핵을 만들 수도 만들지도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책임 못 지고 사망을 했어요. 뭐 땅속에 있는 사람이 뭘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핵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핵화만 떠들었지 이북에서는 계속 핵을 개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북에는 비핵화다, 평화다, 비핵화다, 비핵화다. 말뿐이 비핵화이지 비핵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에들은 계속 그 당시에 핵 개발을 실험을 했고 미사일 갖다가 계속 미사일 갖다가 실험을 했잖아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미상의 발사체, 불상의 발자체 이러면서 계속 넘어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파 정부라고 하는 이 정부에서는 이북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한다든지 대항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세세에 있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강력한 대항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설마 이북에서 핵을 만들어서 핵을 사용할 때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이 가만히 있겠느냐, 미국의 조치가 있겠지 하면서 미국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와서는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이북에서는 핵을 만들어서 핵을 갖다가 수도권에다 한 방 떨어뜨리게 되면 일시에 수십만이 죽는다, 사망한다, 이러한 보도를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자체 핵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여론이 컸던 겁니다. 그것이 미국 정계나 미국에 있는 언론계에서도 한국의 핵 자체 개발 문제에 대해서 일리가 있지 않느냐, 서로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북한에는 핵을 개발했는데 남한의 한국 정부에는 핵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유럽식 핵 공유가 되든지 나토식 핵 공유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핵 우산을 안전하게 국민이 밀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할 때 그 문제가, 진전된 문제가 한국에 해결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분들의, 그분들의 생각이 핵 공유냐 아니냐 자꾸 논의가 많아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이런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가 미국에도 있다. 그래서 미국도 고심한다. 한국을 등한시하고 한국을 갖다가 져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 핵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를 가능하게끔 미국에서 그걸 지켜주겠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차피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핵을 세계 핵에 대해서 안전하게 질서를 지키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의 안전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또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자체 핵 개발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외 수출하는데 외국에 대해서 수출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 외국에서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개발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좌파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이렇게 이번에 문통 정부에서 5년 만에 지금 현재 보수 정부에 들어왔잖아요. 그 전에 노무현 좌파 정부도 있었고 김대중 좌파 정부도 있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우리나라 그 선거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한국을 보는 세계의 눈입니다. 세계에 있는 그 안보 관련해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 좌파 정부가 들어섰을 적에 이북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오히려 자유우방의 어떤 그 힘을
제공한다든가 힘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좌파 정부 들어올 때는 그런 누가 통제를 하느냐. 이거 잘못하게 외국에서 하게 되면 그건 내정 간섭이라고 또 말이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 좌파 정부, 보수 정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한국엔 좀 불안정하다.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핵을 사실상 공유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핵을 공유한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한다는 것은 서로 같이 그걸 논의, 관리, 사용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50대 50의 그 관리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럴 적에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핵 공유에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상시 이북에 대응해서 이북에서 핵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 이북에 즉시 그 제어할 수 있는 그거를 사격할 수 있는 폭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국에다 하고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쉬운 거는 이미 오래전 정부 때 다시 얘기해서 전두환 정부나 노태우 정부 때 일본하고 힘을 같이 합쳐서 이북에 대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자유우방, 보수 자유우방이라고 하는 데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잖아요. 일본 좀 저기 동해안에 떨어져 나가서 일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있고. 근데 한국과 국경선을 맞은 것이 이북에 있고, 이북도 핵을 개발했어요. 또 그 옆에 거대 중공이라는 나라가 핵 가지고 있어요. 또 그 위에 러시아, 소련이라는 나라도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없다. 일본도 없다. 이것은 안보, 국방에 대해서 힘의 균형이 안 맞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정부하고 같이 세계에 대해서 그러한 입장을 갖다가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6.25 사변을 갖다가 자꾸 들춰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는 상국이 바로 한국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좀 떨어져서 일본이 있는데 미국은 멀고요. 미국은 뭐 얼마나 멀습니까?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의 안전을 위해서 핵을 나토식으로 공유하게끔 해주든지 아니면 뚜렷한 핵 우산 설치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우리 개발을 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다 하고 그 당시에 벌써 그걸 추진해 나갔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을 허송세월 보낸 거죠. 설마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핵을 만들겠느냐. 그러나 아마 안이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와서는 이제 뭐 다 지난 일이고요. 이제는 북한이 아주 마음대로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이나 자유방이 한국에 대해서 이북에 대한 핵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즉시 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에서 핵 방패, 핵 우선보다 진전된 그런 것을 내포하고 그걸 포함되고 난 그런 것을 양국 정상이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에는 지금은 참 정보도 빠르고 정보도 공유하고 또 세계는 시장은 이제 뭐 일일권의 세계 시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큰 지하자원도 없고 이 두뇌로다가
계속 개발을 해서 그래서 세계 시장에다가 내놓고 그걸 팔아서 수출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나라를 지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에서는 좌파, 종북 좌파는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종북 좌파는 우리 국민들이 밀어내고 멀려야 됩니다. 물론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 나라 국민들은 아주 북한에 경계를 해야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한국을 계속 적화 야욕을 가지고 한국을 침범하려고 하는 계속 그렇게 무기를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는 자꾸 세계에다 알려주고 들추고 그렇게 하고 한국 내부에 있는 종북 좌파는 발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우리 자손들 후대 자손들은 사실상 안전에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은 아주 철저히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보면요, 30대 30, 좌파가 30, 우파가 30, 그리고 한 40%가 중도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뭐 이거는 뭐 금저울로 잘 달듯이 뭐 이렇게 정확하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대략 그 유권자 분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를 지지하는 좌파에 있는 사람들 30여 프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선거로서 그 사람들을 밀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의 안전은 누구든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야당이 많이 주장하고 언론들이 많이 주장하는 워싱턴 선언의 그 당시에 한국의 핵 문제가 공유냐 아니냐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서로 상관관계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공유하는 거에 준하는 핵을 우리나라에다가 북한에서 우리나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가지고 이북을 제어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핵 공유가 맞냐 안 맞냐 하는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도 그런 질문이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 정도는 이 정도는 다 아시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한국을 안보를 그 군사적으로 이렇게 지켜줄 때 우리 국민들은 좌파들의 그 좌파 정부가 들어서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보수 성향으로 한데 뭉쳐서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개인적 GNP가 4만 불, 5만 불, 6만 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만 몇천 불밖에 안 되는데요. 6만 불까지 가면 세계에서 한국은 함부로 건들 수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민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닥쳐야 됩니다.
완전히 좌파 우파로 갈라져서 이 좌파는 무조건 우파,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자잘구레 한 거 있는 거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흔들고 씹어댑니다. 이거는 우리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네들은 이 한국에서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지껏 살아온 토대와 앞으로 살아나가는 토대를 그대로 지속적 발전시키기 위해서, 안전을 지키면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뭉쳐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느끼고 그런 쪽에서 마음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한데 뭉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만 비가 아마 내일 오전까지도 올지 모르겠는데요. 일개번 내일 오전에도 좀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가운데 건강 위해서 여러분들 좀 잘 쉬시면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권중영TV의 권중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